안녕하십니까. 신은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정말로 발생을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명령을 했고, 또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또 이 대만도 뭐 3, 4년 내로 전쟁이 발생한다, 이런 예상이 높죠. 정말 뭐 대만 그동안 중국의 압력 때문에 무기체계도 제대로 구입 못하고 힘들게 버텨왔는데 70년 된 전차, 사용한 지 60년 된 경전차를 이제 퇴역하기 시작한다. 대만 정말 참 황당합니다. 이런 소식 알려드리겠고, 또 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아주 강력한 교란작전이 이제는 항공에서뿐만 아니고 해상에서도 시작이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게 국제사회에 중국이 아주 못할 짓을 하고 있다, 나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보겠습니다. 중국의 극심한 방해로 신형 전차 도입을 못하고 있는 대만 육군이 주력 지상 전투 장비로 사용된 M41 경전차가 드디어 퇴역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생산된 지 70년 만의 일입니다. 대만 육군이 주력 전차 중의 하나로 운영해온 미국제 M41A3 워커불독 경전차가 생산 70년, 도입 60여 년 만에 대만군에서 퇴역할 예정이라고 대만 중앙통신이 2월 23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대만 육군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번 주 금요일인 25일 대만 육군 북부 사령부 예하의 한 부대에서 부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M41 경전차의 퇴역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퇴역하는 M41A3 경전차는 미국이 1952년부터 생산한 M41 경전차를 1958년 인수한 차량으로 23.5톤의 전투 중량을 가진 가솔린 엔진 경전차로 76.2mm 주포를 채용하고 있는 화력 지원용 경전차입니다. 대만은 100여 대의 M41A3를 도입해 운영해 왔는데요. 64년의 운용 기간 중에 단 한 차례 주포와 사격 통제 장치를 교체했었고, 디젤 엔진을 탑재한 등의 성능 개량도 실시했는데요. 도입 물량의 절반인 약 50대를 M41D, 즉 디젤 사용으로 개조한 바 있습니다. 대만은 신규 생산되는 8륜 경전차 CM32로 M41을 교체할 계획이지만 남은 50대의 M41D는 당분간 해안포로 계속 사용할 방침인데요. 현대전에서 활용 가치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이 경전차, 이제는 그만 놓아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만이 이제는 뭐 미국으로부터 에이브람스 전차를 도입을 하고 하니까 이제 전차 전력이 조금 여유가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이 전차를 100여 대를 1958년부터 사용했는데 이걸 이제 드디어 퇴역을 시작한다. 다 퇴역도 아니고 퇴역을 시작한다 라는 거예요. 자, 보시다시피 생긴 거 정말 고색창연하게 생겼죠. 우리 한국군이 운영했던 M47이나 M48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M48 전차의 전투 중량이 45톤이에요. 그런데 이게 생긴 게 M48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23.5톤이니까 거의 절반이죠. 그 말은 뭐냐? 덩치가 M48보다 아주 작다. 두 번째는, 그리고 장갑이 생긴 건 이래도 장갑이 아주 얇다. 거의 뭐 장갑차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뭐 기관총으로도 숭숭 뚫린다. 이런 겁니다. 주포가 M47 같은 경우에는 90mm 전차포인데 여기는 76mm, 76.2mm죠. 이런 아주 작은 주포 구경의 그런 그 주포인데, 이걸 대만은 그동안 사실은 뭐 대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상륙군이 상륙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그 역할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륙 저지용으로 써왔는데 이제는 뭐 엔진이 도저히 가동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 차례 개량해서 디젤 엔진 버전으로 개량한 게 있는데 그건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또 해안포로 그대로 쓰고 디젤 엔진으로 개량하지 않은 이 가솔린 버전인 이 M41A3, 이거는 이제 퇴역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정말 대만이 이렇게 아주 눈물겨운 그런 20세기 그리고 21세기 초반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미국으로부터 에이브람스 전차 도입하게 되니까 충분히 중국군 전차를 격파할 수가 있게 되는데, 아무튼 대만이 이 나라 잘 지켜주길 바라고, 그런데 이렇게 대만을 바다에서도 괴롭히기 시작한 중국,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만이 구닥다리 경전차를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해안포로 사용하는 이유는 어쩌면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해적 조직 해상민병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대만 해협 일대에서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활동하며 대만군을 교란하는 해상민병 선박이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직접 통제하며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온갖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중국 해상민병이 대만 해협 일대에서 교란 작전을 벌이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더 드라이브 워존이 상업용 위성 정보업체 언신 랩스 자료를 인용해서 현지 시각 2월 22일 보도했습니다. 더 드라이브 워존이 인용한 2월 18일자 보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대만 해협 일대에서 활동하는 선박들에 대해 AIS 교란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중국 해상민병으로 추정되는 선박들이 대만 해협 일대에서 AIS를 껐다 켰다를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 AIS는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일정 톤수 이상의 모든 선박에 장착이 의무화된 장치입니다. AIS는 지속적으로 선박의 이름과 정보, 위치, 침로, 속도, 항해 상태와 기타 안전에 관련된 제반 정보를 자동으로 주변에 송출하게 되어 있지만 중국은 서방 정보기관들이 이 AIS 정보를 이용해서 첩보 행위를 하고 있다며 자국 선박들에게 AIS 운영 의무를 지키지 말라고 지침을 준 바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21년 11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외국 선박 또는 위성 등에 AIS 등 일체의 선박 정보를 제공하지 말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동안 이 법은 중국 사법 관할 구역 내에서만 유효했기 때문에 국제 공역을 다니는 중국 선박들은 AIS를 켜고 다녔는데요. 최근 대만 인근에 출몰하는 해상 민병 선박들이 아예 AIS를 끄고 대만 해안에 접근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대만 당국의 해안 경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만은 중국 해상민병이 대만 인근 해안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거나 공작원을 상륙시키는 등의 안보 위협 활동을 할 것으로 보고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2년째 매일같이 날아오르는 항공기들에 이어서 해상민병까지 대만군 정말 골치 아프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21세기 해적 사략선 조직들이죠. 해상민병. 이 해상민병을 대규모로 운용하는 중국이 AIS 이렇게 된 겁니다. AIS는 300톤 이상의 선박들은 의무적으로 켜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켜야 되냐면은 야간에 바다에 나가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특히 달이 안 떠 있는 또 달이 반달 이하로 이렇게 초생달 쪽으로 가 있는 상황에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어디가 수평선인지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바다인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이게 또 이제 고기잡이를 하느라고 불을 끄고 이렇게 하고 있는 선박이 있다. 또는 그렇게 항해하고 있는 선박이 있다. 부딪혀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AIS를 켜서 나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나는 어디로 이동해요. 그리고 어디로 어떤 목적으로 가요.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래서 해상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300톤 이상은 굉장히 크니까 이거 무조건 켜라 라고 돼 있고 300톤 이하도 웬만하면 다 켭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켭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실에 있는 연구원들도 마찬가지지만 AIS 그리고 항공기들이 또 자기의 위치를 또 송출해서 항공사고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ADS-B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첩보 활동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알려주고 하는 그 자료로 쓰죠. 저희 자중방 네트워크 같은 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의 정보기관에서 다 이런 정보 수집을 AIS나 ADS-B를 통해서 하죠. 그래서 이거 하지 마 라고 의무화시켜 버렸습니다. 아니 사고 예방을 위해서 AIS를 켜도록 국제법은 규정을 되어 있는데 이걸 의무적으로 니들 아무도 켜지 마, 켜면 위법이야 라고 국내법으로 규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중국 선박들은 안 켜죠. 그런데 이제 그건 중국의 법이 비치는 중국 관할권에서는 안 켜. 즉 중국의 영해 내에서는 안 켜도 되는 겁니다. 문제는 중국이 국제법하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영해가 많이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남중국해 전부 자기 영해라고 하건데 남중국해에서 우리 선박들도 무역선들이 상선들이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거기는 중국이 자신들이 영해라고 하면서 영해 내에서는 AIS 켜지 마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위성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위성이 뭔가 그 전파 신호를 전문적으로 잡아내는 위성인데요. 이 지점을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대만 북부 지역과 상하이 앞쪽까지 이 바다의 사진을 한 섹터로 해서 찍었는데 여기에 뭐 하얀색 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이제 전파를 송출하고 있는 선박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또 확대해서 이 빨간 원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 원 안에 빨간색 다시 점들이 있죠. 이 빨간색 점들이 AIS를 켠 거예요. 그런데 AIS를 켜지 않은 레이더파 또는 통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선박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이게 전부 중국 선박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에 항해하다가 여기 지금 중국 영해도 아니잖아요. 영해는 자기 육지에서 22km까지인데 이거 지금 훨씬 넘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AIS를 안 켜고 있는 선박들이 이렇게 많다. 여기에 지나가다가 우리 한국 무역선들도 여기에 아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해로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은 그런 거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AIS를 안 켜고 대만 해안선에 접근해서 상륙하는 공작원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대만 해군은 이걸 밝혀내기 위해서 계속 이제 비상 근무, 또 대만 해안 경계병들은 더 날카로운 근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 한 2년 동안 거의 매일 전투기 출격시켜가지고 이 대만 남서쪽으로 들어와서 대만 전투기들 피로도 누적시키고 그래서 대만 전투기들 추락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바다에서까지도 한다. 그런데 바다에서까지 하는 건 좋은데 뭐 좋지도 않죠. 그런데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또는 다른 나라에게도 영향을 미치니까, 선량한 다른 국가에게도 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문제다. 국제 이 선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AIS를 켜라 라고 국제법을 만들어 놨는데, 국제해양법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켜지 마라 라는 법을 만든 이 중국, 이게 도대체 국제사회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집단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고, 정말 이런 나라는 빨리 뭔가 축소되어서 사라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